안녕하세요. 학교호수와 기초물리 시간. 기초물리는 우리 책을 가지고 했었죠. 모나크의 칼리지 아웃라인스라고 하는 책인데 벌써 10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셋으로 나눴어요. A 했고 지금 B하고 나머지 또 이제 C까지 할 예정입니다. 10장에서는 물질의 역학적 성질과 알키메데스 원리를 이제 공부하는데, 알키메데스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체역학에서 나옵니다. 유체, 기체와 액체를 한꺼번에 유체라고 하는데, 이 유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근데 유체의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정지한 유체, 다른 하나는 움직이는, 흐르는 유체. 정지한 유체에 적용하는 원리를 파스칼 원리라고 하는데, 이 파스칼 원리는 파스칼은 나름대로 실험으로 구했지만 우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도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액체가 또는 유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스칼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표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가 h고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는 ds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의 밀도는 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유체 위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은 뭐와 같으냐면 대기압과 같아요. 대기압은 P0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유체의 표면에서 깊이가 H인 곳, 저기 그려놨죠? 그 H인 곳에서의 압력을 pH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pH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고, 그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력이 0이면 되죠. 그게 바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 속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정한 이 원통 모양이 평형 상태, 안 움직일 조건, 이것은 뭐냐면 이 원통 부분에 작용한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가 이 부분에 위쪽 면을 누르는 힘이 있겠어요. 그 힘은 무엇과 같습니까? 압력 곱하기 넓이 하면 되죠. 그래서 위쪽 부분은 그걸 갖다 F1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압력은 대기압과 같으니까 대기압 P0 곱하기 d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통 모양의 유체에는 또 무엇도 작용하냐면,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하죠. 그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은 mg인데, m은 또 어떻게 구합니까? 밀도에다가 로에다가 요 원통의 부피를 곱하면 되죠. 원통의 부피는 단면의 넓이는 ds이고 높이가 h니까 hds가 바로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에 다른 힘도 또 작용합니다. 그건 뭡니까? 요 밑에 있는 유체가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죠. 그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은 거기 바로 밑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H에서의 압력에다가 그 부분의 넓이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게 F2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 놓고서 평형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 힘을 다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기준계를 정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전부 다 더할 것 같으면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를 놓을 힘은 어떤 것입니까? F1하고 mg죠. 그래서 F1하고 mg는 플러스,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걸 대입해서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정리하는데 세 항에 전부 ds가 있으니까 ds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pH는 P0 더하기 ρgh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가 h인 곳에서의 압력은 무엇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h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정해진 숫자죠. 그래서 h가 깊어지면 점점 더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파스칼 원리를 이렇게 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파스칼의 원리를 어떻게 구했냐면, 자, 이렇게 물을 담은 통이 있는데 한쪽, 왼쪽은 단면적이 작고 오른쪽은 단면적이 크다고 할 때,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쓰면 굉장히 무겁죠. 이걸 내 손으로 이쪽을, 단면의 넓이가 작은 쪽을 좀 이렇게 쓱 누를 것 같으면 이게 위로 올라간다, 들어 올릴 수가 있다.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높이가 같은 쪽에서는 다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도 압력, 오른쪽에서도 압력, 그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왼쪽에서의 넓이와 압력이 S1과 P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의 단면의 넓이와 압력이 S2, P2라고 한다면, 네,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왼쪽에서 누르는 힘은 뭐와 같아요? P1S1과 같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힘은 뭐와 같아요? P2S2와 같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높이가 딱 같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P1하고 P2는 같다. 이게 바로 파스칼이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P1과 P2를 P라고 놓고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이 두 개 같다는 걸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F2는 S1분의 S2 F1인데 S1분의 S2가 어떻게 됩니까? 저 S2가 훨씬 크고 S1이 작으면 아주 큰 힘을,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파스칼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 원리를 적용할 것 같으면 부력에 대한 아르키메데스 원리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력은 뭡니까? 부력은, 네, 여기 이렇게 풍선이 있다고 하면 이 풍선을 위로 올라가게 작용하는 힘이 부력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중력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힘 배울 때 힘은 두 가지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저 위에서 뭐가 들어 올려야지 되는 게 있겠죠. 근데 부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풍선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네, 여기에 중력 mg가 있고, 이건 지구가 이제 풍선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 다음에는 부력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력 B가 있는데, 이 부력 B는 저 위에 누가 잡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이 풍선이 지금 공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공기도 유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기 속에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겉 표면에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전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는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에서, 대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압력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리는 압력에 의한 힘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유체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작용한 힘, 이걸 다 더했을 때 작용한 힘이 바로 부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력이 위는 작고 아래를 크면 부력이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혹시 특별한 경우에 위쪽이 압력이 작고 위쪽이 압력이 크고 아래쪽이 압력이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력에 대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이것도 역시 옛날 사람이죠. 3000년 전 사람이죠. 자, 이거 실험으로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냐면, 자, 여기 뭔가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다 저울을 연결했더니 10이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근데 이 물체를 유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9로 바뀌었어요. 네. 이 물체의 무게가 어때요?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무게냐면,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여기서 그만큼, 그 부피, 요 물체의 부피만큼 유체가 바깥으로 나오죠. 요거의 무게와 똑같다.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중력이 10 작용하고 부력이 1 작용해서, 그래서 이 저울에는 9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물체를 유체 속에 집어넣으면 흘러나온 유체의 무게만큼 눈금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르키메데스가 구한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스칼 원리로부터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유체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 유체의 밀도는 ρ0고, 그 다음에 대기압은 P0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밀도는 ρ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물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아까 파스칼 원리 할 때는 뭐였습니까? 파스칼 원리 할 때는 그 유체 속에서 가상적으로 원통을 생각했죠. 근데 이번에는 밀도가 다른 물체, 원통 모양의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력을 계산해 보겠어요. 부력은 무엇이 부력이라고 했습니까? 주위에서 유체가 누르는 압력에 의한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표면에서부터 이 원통의 맨 위까지의 거리가 H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통의 길이는 H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 윗면에서의 압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P1이라고 하면 파스칼 원리에 의해서 P0 더하기 ρ0 GH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밑면에서의 압력은 뭐가 되겠어요? 역시 파스칼의 원리로 P0 더하기 로 제로 G, 그 다음에 깊이가 H1 더하기 H2니까 H1 더하기 H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면 물체에서 윗면에서의 압력, 아랫면에서의 압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력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두 압력에 의한 힘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체가 윗면을 아래로 누르는 힘은 뭐가 같겠어요? 그 윗면에서의 압력이 P1이니까 P1에다가 면의 넓이 이제 곱하면 되죠. 그래서 P0 로 더하기 로 제로 GH1 S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랫면이 위로 올리는 힘은 뭐가 되냐면 P2S니까 여기에는 P2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원통형 물체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유체가 전부 그 유체에 의한 압력을 전부 다 이제 그 넓이에 곱해가지고 힘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부력인데, 이때 옆면을 누르는 힘들은 다 합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윗면과 아랫면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윗면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그 다음에 밑면에서 유체가 위로 누르는 힘이 이제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부호를 붙여서 구하면 이 부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2 위쪽을 플러스로 하겠어요. 그러면 F2 빼기 F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F2 빼기 A1을 해보면 나머지 다 상쇄되고 뭐만 남냐면 로 제로 GH2S인데 H2S가 바로 뭐냐면 원통의 부피죠. 그 원통의 부피에다가 로 제로를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원통의 부피와 같은 부피의 유체의 질량이죠. 그래서 그 유체의 무게와 같은 것이 부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한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탱크 속에다가 여기에 정육면체인 물체 나무 토막을 집어넣는데 다 가라앉지 않고 위에 높이가 y만큼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부피가 0.008 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가 질량이 얼마냐면 4.8kg이에요. 이런 나무토막을 물에 넣었을 때 위로 올라온 부분의 높이 y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맨 먼저 뭐가 있습니까? 나무 토막에 무게가 있죠. 그게 바로 중력이죠. 그건 뭐예요?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질량에다가 4.8kg에다가 9.8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먼저 구하겠어요. 왜냐면 그 잠긴 부분의 부피만한 유체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죠. 그래서 잠긴 부분의 부피를 구할 것 같으면 그 단면의 넓이는 0.2 곱하기 0.2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0.008 세제곱미터면 한 변의 길이가 0.2m입니다. 그래서 잠긴 부분의 깊이는 0.2 빼기 y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긴 부분의 부피를 알았죠.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얼마냐면 1000kg/m 삼수입니다. 요거 CGS 단위계로 하면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게 실용 단위계로 고칠 것 같으면 자 g을 kg으로 고치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칠 것 같으면 1000k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긴 부분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피에다가 밀도 곱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 9.8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의 밀도 1000, 그 다음에 부피 0.2 곱하기 0.2 곱하기 0.2 빼기 y, 그 다음에 9.8 하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걸 다 더해가지고 조건을 구할 텐데 우리 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지금 y죠. 그런데 이 세 항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력가속도가 들어있으니까 이 중력가속도는 제외하고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은 부력과 같다는 조건으로 그래야지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밑으로 잡아내는 중력하고 위로 올라가는 부력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뭐가 돼요? 중력 쪽에서 4.8, 그 다음에 부력 쪽에서 9.8을 뺀 거 나오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식을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0.2 빼기 40분의 4.8 미터가 되는데 이것을 더 계산하면 0.08 미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물탱크 속에 나무 토막, 아까와 똑같은 나무 토막을 담았어요.
아까는 이렇게 떴었죠. 그런데 그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줄을 올려놓으면 더 가라앉겠죠. 그랬을 때 이 나무 토막이 완전히 잠기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추의 무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나무 토막의 윗면이 액체, 유체의 표면과 딱 일치해야 되겠죠. 요 정도일 때 그때 이제 가장 작은 추로도 이게 더 큰 추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 나무 토막이 받는 힘을 전부 다 구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 토막의 무게, 중력은 4.8 곱하기 9.8 뉴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긴 부분의 부피는 어떻습니까? 아까 문제에 주어졌죠. 0.008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아까 했었죠. 1000kg per 미터,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잠긴 부분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긴 부분의 부피는 0.08이니까 거기에 밀도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력인데 1000 곱하기 0.008 곱하기 9.8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8 곱하기 9.8 뉴턴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럼 평형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합력은 W는 모르죠. W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미는 거 W는 모르니까 W 더하기 4.8 곱하기 9.8 뉴턴 빼기 8 곱하기 9.8 뉴턴은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W가 바로 31.36 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 딱 2개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A 시간에 구한 역률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철의 역률은 물질마다 다 같다 그랬죠. 철의 역률은 200기가파스칼인데 역률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가 같습니다. 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그 다음에 단면 넓이가, 철사가 있는데 단면의 넓이가 0.4 제곱미터인 철막대에 그 철막대를 4000뉴턴의 힘으로 잡아다니면 그러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는 비율은 무엇인가?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률을 정의한 식을 봐야 되겠죠.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역률이었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분의 F는 Y 곱하기 델타 L 나누기 L 이러죠. 여기서 늘어나는 비율,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 길이에다가 길이분의 늘어나는 길이, 이게 바로 비율이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L분의 델타 L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분의 델타 L, 이게 바로 변형인데 이 식에서부터 L분의 델타 L은 뭐가 됩니까? Y분의 1, S분의 F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책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역률 주어졌습니다. 200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힘 주어졌어요. 4000.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 주어졌어요. 0.04. 이거 전부 다 실용 단위계를 적용해서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면 답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변형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길이를 길이로 나눈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C가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보죠. 질량 300g이 균일하게 분포된 물체의 부피가 15세제곱센티미터다. 똑같은 물질로 만든 질량이 150g이 균일하게 분포된 물체의 부피를 구하라. 이거 그냥 바로 답 구할 수 있죠. 자, 똑같은 물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밀도가 같죠. 그러면 밀도는 질량이 300g인 물체의 밀도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질량이 150g인 물체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150을 우리가 모르는 부피로 나눈 거죠. 이 부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요? 밀도니까 같아야 되죠. 같은 물질에서는 항상 밀도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다고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우리 V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물질인데 무게가 절반으로 되면 부피도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 7.5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물리 10장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 다음 시간은 그 베르노이 방정식을 응용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